별표 알파벳만 알면 배우지 못할 지식이 없다. 동양학자 세미얼리는 평범한 몫으로서 유대인 교회에서 의자를 수리하다가 히브리어 성경을 발견하고 히브리어 연구에 흥미를 느껴 중고 히브리어 문법책을 사서 독학했다. 문맹에서 유명한 수학자로 변모한 에드먼트 스톤은 가난한 정원사의 아들이었다. 어떻게 라틴어로 쓰인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읽을 생각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 24개의 알파벳 말고 무엇을 더 알아야 하는가? 나머지는 몰입과 인내, 그리고 기회를 부지런히 이용하는 자세가 해결해 줄 것이다. 월터 스콧 경은 모든 일에서 자기 개발의 기회를 찾아냈고, 심지어 우연한 사건조차 좋은 쪽으로 활용했다. 그는 어느 작가의 도제로서 스코틀랜드 고지를 방문하여 1745년 전쟁, 1745년에 스튜어트 왕가의 후손인 찰리 왕자는 하노버 왕가의 조지 2세로부터 왕위를 빼앗기 위해 잉글랜드 깊숙이 진격해 들어갔지만 1746년에 컬로든의 전투에서 패배했다. 왜 영웅들과 우정을 나누며 훗날 쓰게 될 작품의 소재를 얻는다. 에든버러 경비병대의 장교로 복무하던 중말에게 걷어차여 얼마 동안 집에서 요양을 해야 했을 때 천성적으로 게으름을 싫어하는 스콧은 곧바로 자신이 할 일을 찾아냈다. 3일 만에 마지막 음유 시인의 노래의 제1편을 짓고 얼마 후 시를 완성했는데 이것이 그의 첫 작품이다. 수많은 기체를 발견한 프리스틀리는 우연히 화학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어느 날 양조장에서 발효주 위로 떠오르는 가스에서 반짝거리는 지스러기들이 사라지는 특이한 모습에 주목하게 된다. 당시 40살이었던 그는 화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그 현상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책을 뒤져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고안한 조잡한 기구들을 가지고 실험을 시작했다. 첫 실험들에서 얻어낸 기묘한 결과에 이어 또 다른 실험들이 이어졌고 그 자료는 모두 머지않아 그의 손에서 기체 화학으로 정립됐다. 그런데 이 무렵 머나먼 스웨덴의 한 마을에서는 첼러라는 사람이 똑같은 방면의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여러 가지 새로운 기체를 발견했는데 그가 사용한 도구는 약종상이 쓰는 유리병 몇 개와 되지 방광이 고작이었다. 험프리 데이비는 약제사의 도제로 있을 때 아주 조잡한 도구들로 최초의 실험을 했다. 그중 상당수는 우연히 얻은 잡동사니 즉 냄비와 프라이팬, 주인의 진료실에 있는 유리병과 용기들로 급조한 것들이다. 한 번은 가까운 해변에서 프랑스 배가 난파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살아남은 외과 의사가 데이비에게 구형 관장 기구를 주었다. 데이비는 그것을 자신이 고안한 기체 역학 도구로 활용했고 나중에는 열의 성질과 원천에 대한 실험에서 공기 펌프 대용으로 사용했다. 데이비 경의 후계자라 할 만한 패러데이 교수는 재본소 직공으로 일하면서 헌병으로 전기 실험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영국 왕립연구소에서 그 주제에 대한 데이비 경의 강의를 듣고 처음으로 화학의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젊은 재본공 패러데이는 어느 날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백과사전에 전기 항목을 열심히 읽고 있었다. 우연히 그 모습을 본 왕립연구소의 한 신사는 젊은 재본공이 그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왕립연구소에 출입을 허락한다. 패러데이는 거기서 데이비 경의 강의를 4번 듣고 그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그에게 보여주었다. 데이비 경은 그 내용의 정확성을 인정하면서 그 기록자가 재본공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란다. 패러데이가 전 생애를 화학 연구에 바치고 싶다는 열망을 피력하자 험프리는 그를 말렸지만 끈덕진 요구에 결국 두 손 들고 그를 조수로 삼는다. 이렇게 해서 미천한 신분의 재본공의 어깨 위에 약제사 도제의 망토가 걸쳐진 것이다.